여러분, 지금 집 안에 이 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2026년 병오년 재물은 이미 시작부터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 물건이 여러분이 직접 돈 주고 고른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매달 수입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돈이 계속 새더래요. 통장 잔고가 늘 비슷하고 큰돈 쓴 것도 없는데 항상 빠듯하다고 하셨죠. 집을 보니까 거실 한가운데 지인에게 물려받은 장식장이 있었어요. 비싸고 멀쩡해서 치우기 미안했어요. 그 장식장을 거실에서 빼고 다른 방으로 옮긴 뒤 단 3주 만에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풍수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물건은 집안의 기운 흐름을 가장 먼저 막아버립니다. 이건 가구일 수도 있고 장식품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물건일 수도 있어요. 현관, 거실, 침실. 이 세 곳 중 한 군데라도 남이 쓰던 물건, 정 때문에 들인 물건이 있다면 돈은 들어와도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례도 있어요. 반대로 현관에 있던 중고 신발장 하나만 새 걸로 바꿨는데 그 달에 승진 제안이 들어온 분도 계세요. 10년 넘게 같은 자리였는데 갑자기요. 현관 기운이 바뀌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회도 바뀐 거예요. 물건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은 항상 나를 비껴갈까? 왜 우리 집은 좋은 일이 생기려다가도 꼭 마지막에 어긋날까? 월급도 나쁘지 않고 큰 빚도 없는데 왜 항상 돈이 빠듯한 걸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집 안에 의도 없이 들인 물건들이 재물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바로 그 비밀과 여러분의 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공간,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하는 정확한 순서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과 비슷한 내용을 지난달에 한 번 올렸는데요. 그걸 보고 바로 연락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30대 직장인 여성분이셨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조건이 저희 집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분 집은 벌이가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고 큰 손해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상하게 계속 빠져나갔어요. 카드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저축은 생각처럼 안 되고 월말이면 항상 빠듯하더래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집 안에 내가 고르지 않은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관에는 친구가 이사 갈 때 준 신발장, 거실에는 전 직장 동료가 준 액자, 침실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협탁. 하나하나는 문제 없어 보였지만 이 물건들이 모이니까 집 전체 기운이 무거웠어요. 그분이 제 조언대로 단 3가지만 정리했어요. 현관 신발장을 새 걸로 바꾸고 거실 액자를 내리고 침실 협탁을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큰돈 들어온 건 아닌데 돈이 이상하게 남아요. 충동 구매가 줄고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죠.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을까요? 벌이는 그대로인데 항상 빠듯합니다. 저축하려고 해도 매번 예상 못한 지출이 생겨요. 이런 분들 집을 차분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 안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물건이 많습니다. 중고로 들여온 가구, 누가 쓰다 준 물건, 정 때문에 버리지 못한 선물 물려받았지만 마음이 안 가는 물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멀쩡한데, 쓰는데 문제 없는데, 버리기 아까운데,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걸 아주 다르게 봅니다. 가격이나 상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물건을 둘러싼 의도가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 물건을 들였는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기운을 막습니다. 특히 돈이 새는 집은 대부분 이 물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집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현관 정면, 침실 머리맡. 이런 곳에 의도 없는 물건이 있으면 재물 기운이 들어와도 제자리를 못 잡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조건 버리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대신 딱 3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째, 현관에 이것 하나. 둘째, 거실에 이것 하나. 셋째, 침실에 이것 하나. 이 3가지만 오늘 정리하면 한 달 안에 통장 잔고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제대로 정리해도 흐름은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3곳을 정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현관부터 시작하세요. 현관이 뚫려야 거실로 기운이 흐르고 거실이 편해야 침실에서 회복이 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요. 많은 분들이 침실부터 정리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기운은 반드시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도 색깔도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내가 왜 이 물건을 들였는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중고나 선물은 이 의도가 가장 약한 물건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줘서 어쩔 수 없이 버리기 아까워서 받았는데 싸게 나와서 급하게 샀는데 이런 물건들은 풍수적으로 나와 연결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물건은 집안에 있어도 기운을 순환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정체시킵니다. 기운이 정체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재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가장 민감한 에너지거든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영업 하시는 40대 남성분이었는데 가게는 유지되는데 돈이 계속 안 남았어요. 월세, 인건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더래요. 집을 보니 거실 한가운데 가족에게 물려받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비싸고 멀쩡해서 치우기 미안했어요. 그 테이블은 10년 전 물건이었어요. 견고하고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고급 제품이었죠. 하지만 그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냥 받아온 거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버리지 마시고 거실에서만 빼보세요. 그 테이블을 창고로 옮기고 거실 중심을 비워뒀어요. 한 달도 안 돼서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동료들과 술 약속이 자연스럽게 줄고 충동 구매가 눈에 띄게 줄었대요. 거실 기운이 바뀌니까 생활 패턴까지 바뀐 거예요. 풍수는 눈에 안 보여도 흐름은 아주 정확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곳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세 곳 다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현관, 내일 거실, 모레 침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충분해요. 첫 번째는 현관입니다. 반드시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현관은 돈과 기회가 들어오는 입구예요. 여기에 중고 신발장, 누가 쓰던 우산꽂이, 정리 안 된 선물 상자가 있으면 기운이 들어오다 멈춥니다. 특히 현관 정면에 의도 없는 물건이 있으면 재물 기운이 문턱을 못 넘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현관에 친구가 준 중고 수납장을 5년째 두고 계셨어요. 아직 쓸만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계속 새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 수납장을 치우고 현관을 깔끔하게 비워두자 한 달 안에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줄고 충동 구매가 사라졌대요. 현관 기운이 바뀌니까 돈 쓰는 패턴도 바뀐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현관은 집의 얼굴이에요. 집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죠. 이곳에 기운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중고 물건, 특히 신발과 관련된 것들은 바깥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전 주인의 걸음, 전 주인의 운, 전 주인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현관에는 반드시 내가 직접 고른 것만 두셔야 해요. 신발장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에 들어오는 기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현관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준 물건, 중고로 드린 물건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이 바로 정리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현관을 정리한 후에는 반드시 3일간 그 자리를 비워두세요. 급하게 새 물건으로 채우지 마세요. 비워진 공간이 새로운 재물 기운이 들어올 통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 치우고 바로 다른 걸 사오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공간이 숨을 쉬어야 해요. 최소 3일 여유가 되면 일주일 정도 비워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관에 동전 3개를 함께 두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500원짜리 3개면 돼요. 새 신발장이나 새 수납장 옆에 작은 그릇에 담아서 놓아두세요. 동전의 금속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해줍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빨라요. 이틀 만에 밀린 돈 들어왔다는 분도 계세요. 두 번째는 거실 한가운데입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최소 하루는 지난 후에 거실을 정리하세요. 거실은 집 전체 기운의 중심이에요. 여기 한가운데에 내가 고르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집 전체 흐름이 답답해집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요. 가족 대화가 줄어들고 계획이 자꾸 미뤄지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거실 중심에는 지금의 나를 상징하는 물건만 두셔야 합니다. 50대 부부 가정이었는데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쓰시던 장롱이 있었어요. 크고 무거운 장롱이라 옮기기도 힘들고 정 때문에 두고 있었대요. 근데
그 장롱이 생긴 후로 부부 대화가 줄었다고 해요. 저는 장롱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으로 옮기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거실 중심을 비워두자 2주 만에 집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가족이 거실에 자주 모이고 대화가 늘었다고 하셨어요. 거실은 가족 모두의 기운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누군가의 물건, 특히 고인이 쓰시던 물건이나 무거운 에너지를 가진 가구가 있으면 그 기운이 지금 살고 있는 가족의 에너지를 누릅니다. 아무리 밝은 성격의 사람도 거실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무겁고 답답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실을 피하게 되고 가족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결국 집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거실 중심은 항상 비워두거나 지금의 내 가족을 상징하는 물건만 두세요. 가족 사진, 현재 함께 쓰는 테이블, 모두가 좋아하는 소품. 이런 것들이 거실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기운이 흘러야 재물도 현재로 들어와요. 거실을 정리할 때는 중심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중심점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고로 들인 소파, 물려받은 테이블, 누가 준 장식장. 이런 게 있다면 바로 정리 대상입니다. 구석으로 옮기거나 아예 다른 방으로 빼세요. 그리고 거실 정리 후에도 최소 3일은 비워두세요. 특히 거실은 가족 모두가 쓰는 공간이라 기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얽힌 기운을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일 후에 새 물건을 들이시되 반드시 가족 모두가 동의하는 물건이어야 해요. 한 사람만 좋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두 곳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댓글에 현관 점검했습니다. 또는 거실 점검했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좋아요도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공간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침실 머리맡입니다. 현관, 거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침실을 정리하세요. 침실은 하루 동안 벌어들인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타인의 기운이 남은 물건이 있으면 잠은 자도 기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맡 근처의 중고, 협탁, 선물 받은 액자, 물려받은 장식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제자리를 못 잡아요. 30대 직장인 여성분이 침실 머리맡에 전 남자친구가 준 액자를 3년째 걸어두고 계셨어요. 그림이 예뻐서요. 근데 이상하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대요. 그 액자를 내리고 머리맡을 비워두자 일주일 만에 잠이 깊어졌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해요. 침실 기운이 바뀌니까 회복 능력도 바뀐 거예요. 침실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하루 중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잠들어 있고 그 사이에 주변 물건의 기운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머리맡에 있는 물건은 특히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쳐요. 머리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전 주인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협탁, 과거 인연의 기운이 담긴 액자, 어머니의 슬픔이나 걱정이 스며든 장식품. 이런 것들이 머리맡에 있으면 잠을 자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받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쉬었는데 마음이 무겁고 꿈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침실 머리맡은 완전히 비워두거나
지금의 나에게 평온함을 주는 물건만 두세요. 좋아하는 책, 편안한 조명,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은 식물.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의 기운만 머물게 하세요. 그래야 밤 동안 제대로 회복하고 다음 날 재물을 끌어당길 에너지가 생깁니다. 침실 정리에는 특별한 팁이 있어요. 정리하는 날 밤에는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10분 정도만이라도요. 묵은 기운을 완전히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이불 커버나 베개 시스로 바꿔보세요. 침구는 우리 몸과 가장 가까이 닿는 물건이라 기운을 빠르게 바꿔줍니다. 큰 돈 들지 않아요. 만 원대 제품이어도 괜찮습니다. 새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세 곳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거실 한가운데, 침실 머리맡. 이 세 곳을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3일에 걸쳐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급하게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은 맞는데 이건 정 때문에 못 치우겠어요. 선물 받은 거라서요. 부모님이 주신 물건인데요. 추억이 있어서요. 이 마음 너무 정상입니다.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럴 때 쓰는 아주 현실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정은 붙잡는 에너지가 아니라 정리하는 에너지입니다. 정 때문에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물건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정이 오히려 재물 흐름을 막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여성분이셨는데 어머니가 쓰시던 협탁을 침실 머리맡에 두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는데 협탁은 그대로 있었죠.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차마 못 치우겠다는 이유로 몇 년을 그대로 두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침실에서만 빼보세요. 그 협탁을 다른 방으로 옮긴 뒤 그날 밤부터 잠이 깊어졌고 한 달 정도 지나 돈 문제로 생기던 잔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생각은 더 자주 나요. 근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풍수는 극단적인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리만 바꿔도 흐름은 바뀝니다. 버리지 못할 때 쓰는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과거의 추억이나 정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만 물어보세요.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한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생기면 그 물건은 이미 역할을 다한 겁니다. 버리지 않아도 돼요. 위치만 바꾸세요. 중심에서 구석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침실에서 창고로. 그것만으로도 흐름은 바뀝니다. 풍수는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자리에 지금 필요한 기운만 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중고는 다 안 좋은 건가요? 선물은 다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직접 고른 중고, 지금의 나에게 딱 맞는 선물, 들여온 이유가 분명한 물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접 고른 빈티지 가구는 중고라도 괜찮아요. 내 취향에 맞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요. 반대로 비싼 선물이라도 내 취향이 아니고 정 때문에 둔 거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그냥 받아온 것, 미안해서 둔 것, 버릴 타이밍을 놓친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의도가 없어진 순간부터 풍수는 작동을 멈춥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정말 뭐가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주 비슷한 순서로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정리 후 나타나는 변화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재물운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집에 들어왔을 때 숨이 편해집니다. 정리하고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예요.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괜히 숨이 편해요. 집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 말이 나오면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치웠는데 물건 하나만 옮겼을 뿐인데 공간이 확 달라 보인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두 번째,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특히 침실을 정리하면 이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요.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잠이 깊어지면 판단력이 좋아지고 돈 문제도 잘 풀려요. 머리가 맑아야 좋은 기회를 알아보고 잘못된 지출을 막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쓸데없는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게 가장 신기한 변화예요. 충동 구매가 눈에 띄게 줄어요. 사고 싶었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물건들이 사라져요. 집 기운이 정리되니까 마음도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니까 불필요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도 통장 잔고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작은 돈부터 흐름이 생깁니다. 환급금 나오고, 밀린 돈 들어오고, 예상 못한 용돈도 생기고, 이런 돈이 있었네. 이런 일들이 생겨요. 큰 돈은 항상 이런 작은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10,000원, 50,000원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그게 쌓이면 나중엔 큰 돈으로 이어져요. 다섯 번째,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승진 이야기, 계약 성사, 새로운 기회. 정리하고 한 달쯤 지나면 이런 소식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현관 기운이 바뀐 증거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회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에 정리 시작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정리의 흐름을 이미 시작시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에너지가 더욱 강해져요. 자,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막는 건 비싼 물건이 아니라 의도 없는 물건입니다.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위치와 타이밍입니다.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정리해도 흐름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서를 지키세요. 현관, 거실, 침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번 주 넘기면 다시 미루게 됩니다. 오늘 아니면 또 한 달 갑니다. 연말이 되면 다들 대청소 시작하면서 정리에 들어가요.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새해 전에 집 기운을 바꿔놓으면 2026년 한 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욕심내지 마세요. 현관, 거실, 침실 이 세 곳 중 딱 한 곳만 정리하세요. 하나만 제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리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현관 정리했습니다. 또는 거실 정리했습니다. 또는 침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그 한 줄이 다음 흐름을 여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영상은 그냥 흘려보라고 나온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나는 흐름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이 흐름을 이어가는 통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리 후 절대 다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여러분 집의 재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막힘없이 흐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